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톨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에서 학습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장미숙 연구원입니다. 그동안 학습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는데요. 학생들이 글쓰기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감상문이나 프로젝트 보고서 등의 글쓰기 과제가 심심치 않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에서는 중간, 기말 시험 외에 글쓰기 과제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운 내용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교수님들께서 글쓰기 과제를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쓰기 과제를 활용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 돌이켜보면 학생들이 한 번쯤 깊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로 글쓰기 과제를 내주거든요. 솔직히 교수님 입장에서는 시험 채점에서 평가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흥미있어하는 부분이 어딘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글로 소통하기 위해서 글쓰기 과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글쓰기 과제가 있을 때 귀찮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수업 내용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교수님과 소통하는 기회라고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생성형 AI가 있는데 굳이 글 쓰는 능력이 중요할까?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서부터 메일이나 기획서, 논문 작성까지 단 몇 초 안에 내용을 산출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스스로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최신 과학기술의 활용을 잘못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표절과 다름없겠죠. 게다가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목적,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보완해야 하며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판적 논리적 사고 능력은 글쓰기를 통해 가장 잘 길러질 수 있습니다. 15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글쓰기 능력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 일리 있고 조리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대가 변해도 글쓰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고쳐라입니다. 가장 먼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는 게 필요합니다. 다양한 주제와 형식, 길이의 글을 읽으면서 지식과 정보, 글의 재료를 얻을 수도 있고요. 사고력과 이해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저도 논문을 쓸 때 기존에 잘 쓰여진 논문을 찾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형식이나 표현 방식처럼 글을 쓸 때 참고할 만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읽으며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글 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글쓰기 과제를 준비할 때는 그것과 유사한 종류의 글들을 많이 찾아 읽어보면서 참고해보세요. 감상문이나 실험보고서 같은 글들인데요. 그러면 글 쓰는 과정이 그리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가능한 많이 써보는 것입니다. 글쓰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천재여도 글 쓰는 연습이 없이 단번에 좋은 글을 쓸 수는 없어요. 사실 글 쓰는 연습에서부터 어려움이 좀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부담감을 느낀다면 우선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찾아서 베껴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봐도 좋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글의 형식이나 작성 방법 등과 친숙해지면 나중에 자신의 글을 쓰는 데에도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SNS나 메시지, 일기 쓰는 것처럼 일상적인 글쓰기도 좋고요. 조금 여력이 된다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나 읽었던 책 또는 뉴스에서 본 내용을 누군가에게 말하듯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글을 표현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 심혈을 기울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작업한다 해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보면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글을 마무리한 후 반드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된 것이라면 출력해서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글의 맥락이나 오류가 더 잘 파악될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작성한 글을 보여주고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던 오류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피드백을 두려워하기보다 내 글을 좀 더 완벽하게 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처럼 기본적인 부분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의 흐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중간에 맞춤법이 틀려 있으면 완성도가 확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과제로 글을 쓰는 경우 얼른 끝내고 싶어서 작성 완료하자마자 제출하려고 할 때가 많겠지만 잠시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한 번 더 읽으며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정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용 정보 4개를 골라봤는데요. 그 내용들 모두 기본적인 글쓰기 방법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짧은 문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애초에 단문으로 쓰는 게 익숙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취약합니다. 한 문장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문장을 20에서 50자 내에서 마무리하고 긴 문장의 경우에는 2-3개의 단문으로 나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 서술어를 맞춰 쓰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주어 수어 호응이 되지 않게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글을 쓸 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수어, 부사어와 서술어가 서로 호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중복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어를 반복하거나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나 문장을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문장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뜨끔하시죠? 그래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문장이 없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꾸미는 표현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식어가 많으면 문장만 길어지고 수식어가 꾸미는 수어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제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문장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글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쓰기의 역할과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활용 정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글쓰기 과제를 할 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